가장 무서운 말이 감정은 무조건 부모한테 배운대요. 사회성을 키워주는 말 3가지. 너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너 안 씻으면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충치 생겨서 병원 가야 돼. 그래도 안 할 거야? 몸에 배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민주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할게요. 네, 지금 이민주 육아 상담소 말고도 민주쌤의 육아일기에서 윤희의 성장 과정을 그린 것도 영상을 내보내고 계세요. 그쵸. 제가 알기로는 윤희가 굉장히 귀하게 소중하게 얻은 아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네.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 제가 만나는 부모는 아무래도 육아가 힘든 부모들이 많거든요. 육아가 어려워요. 아이 키우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 수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는 공평한 건지 저한테 임신과 이 출산의 과정이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24주 5일 정도 됐을 때예요. 자궁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미 벌써 다리가 나온 상태였고 새벽에 이제 양수가 터지고 이제 25주 차에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가 677g이었고 당연히 뭐 너무나 초미수가였었고 심장수술도 하고 이렇게 NICU에서 잘 치료를 받아가는 과정에서 너무 작다 보니 어려웠어요. 그 아이를 살리는 게. 그러면서 느꼈던 게 아무나 엄마가 되는 게 아니구나. 당연한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리고 다시 임신을 하게 됐는데 제가 자궁경부 무력증이라는 병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아이가 무거워지면 이 자궁 경부가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이가 더 크기 전에 자궁을 묶는 수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두 번째 아이를 가졌을 때 자궁을 묶는 수술을 했고 지켜낸 아이가 이제 윤희예요. 지금 5살이 된 고위험 산모이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보다 더 아픔을 겪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한테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저의 경험을 나눌 수도 있고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그 경험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욕심으로 이 아이를 불행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 옆에서 지금 숨쉬고 커가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 그게 당연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끼면서 이제 키우고 있죠. 와, 아니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네네. 평소에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이 아이가 있는 게 정말 당연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너무 소중한 아이들이네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뭐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때냐면 너무 사소한 거에 욕심을 부리거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을 너무 크게 받아들여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더 크게 이 아이의 존재를 좀 바라봐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가끔 이런 또 경험치를 나누고 있죠. 네. 네, 와 오늘 그 경험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네. 네. 지금 육아 상담소 말고 윤희가 주축이 되는 채널도 있잖아요. 민주쌤 육아일기.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더 좋아해 주시는 채널을 따로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도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이민주 육아상담소라는 채널을 만들고 아이의 발달, 놀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을 막 공유를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긴 한다. 그런데 이론은 알겠으나 실전에 적용이 어렵다. 막상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이걸 실천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까짓거 내가 보여주자. 오늘의 아이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오늘 하루가 즐겁고 유쾌한 육아가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서 브이로그를 좀 제공해보자. 사실 아이가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뭐 거짓을 담을 수도 없고요. 뭔가 포장을 할 수도 없어요.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솔직한 모습들이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예상하지 못했지만 윤희 팬들도 되게 많이 랜선 친구들도 생기고 막 그랬던 채널이 사랑을 받았던 채널이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민주쌤 육아일기 채널이에요. 그래서 이번 책에도 사실 육아 코칭 백과기 때문에 가벼운 책은 아니잖아요. 이걸 보시면서 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하실까봐 제가 QR코드로 이런 이론들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요 하고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론 보시고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 막막하실 때는 또 QR코드 보시면서 실천할 수 있게 담아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작가님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시지만 14년 차 육아 전문가이시기도 하잖아요. 전문가는 아마도
다른 어떤 육아 원칙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작가님이 갖고 계신 육아 원칙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책에서 저희 집 육아 원칙 11가지를 맞아요. 담았는데 첫 번째는 식사 전에는 1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거. 강연장에 가거나 해도 저희 아이가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이걸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요? 고민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의 행동이 잘 고쳐지지 않을 때는 환경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아이가 식사 전후에 주전부리 간식이라든지 뭐 우유를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밥을 잘 먹을까요? 안 먹겠죠. 안 먹겠죠. 네. 그렇다면 원칙의 모든 양육자는 밥 먹기 1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를 유지시켜 주는 것. 이거는 실천을 해야 되는 원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원칙은 자러 가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기 그리고 물통과 그림책을 챙기는 원칙이 있어요. 앞서 말했던 거는 식습관 영역이라면 요거는 이제 수면 교육이거든요. 한 2돌, 3돌 정도 되면 아이들이 이제 안 자겠다고 굉장히 때를 많이 씁니다. 네. 요구가 화장실 가고 싶다, 목마르다, 잠이 안 온다, 책 더 보여달라. 매일 밤이 전쟁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수면의 원칙을 정해놓으면 엄마가 아이를 혼낼 일도 없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너 자야 된다고 했지, 뭐 이런다고 했지, 이게 아니라 우리 집 규칙이 이거잖아. 이게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이의 생활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 3번째는 화가 날 때 소리 지르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런 원칙이 있어요. 오, 네. 이거는 아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집의 모든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실천해야 되는 건데요. 떼쓰기도 하고 자기 조절력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건데 누가 실천을 먼저 해야 될까요? 부모가 해야 되네요. 그쵸. 근데 너 이놈의 새끼! 화가 날 때는 소리 지르지 않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야. 안 맞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이 화가 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걸로 모델링을 좀 해주는 원칙을 좀 정했고요. 한 가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윤희가 한 3돌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지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주방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숨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근데 3돌쯤 됐을 때 이제 아이가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쪼르르 따라오더니 엄마 화가 난다고 한숨 쉬면 안 되지. 심호흡을 해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이 아이가 처음부터 지켜지진 않지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제가 아동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했던 것까지 치면 지금 17년 차가 됐는데 가장 무서운 말이 감정은 무조건 부모한테 배운대요. 감정은 말로 설명해도 안 되고 책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무조건 부모한테 배우는 거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 표현,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이한테 무조건 모델링을 좀 잘 보여줘야 되는 과정이기는 한 거죠. 작가님,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말 딱 3가지만 한번 알려주세요. 이 질문을 받고 제가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가 넌 정말 최고야. 그리고 두 번째가 실수해도 괜찮아. 세 번째가 정말 많이 사랑해. 요거였어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요. 대단한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마음은 모두가 여기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입 밖으로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자존감, 존재의 가치가 키워질 수 있다면 입 밖으로 꺼내는 거 어려우세요? 아니죠. 그쵸?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좀 낯간지러우신 부모님들 계실 거거든요. 근데 꺼내셔야 됩니다. 넌 정말 최고야. 실수해도 괜찮아.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요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사회성을 키워주는 말 3가지도 네. 알아두면 이거는 말 3가지라기보다는 꼭 하셔야 되는 건데요. 엄마 친구들이 나만 싫어해. 엄마 친구가 나랑 안 놀아준대.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사회성을 고민을 하시거든요. 1단계가 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너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어. 나를 탐색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요. 다음 2단계는
2단계는 자기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타인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를 조절하는 연습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 3단계가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이럴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들 것이다. 그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너가 이렇게 말하면 친구가 속상할 수 있어, 너가 그렇게 말해주면 친구가 정말 기쁘겠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놀이백과랑 놀이인력 책도 출간을 하셨어요. 놀이 네네. 전문가이시기도 네네. 하잖아요. 놀이를 할 때 부모가 꼭 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네. 이런 게 있죠.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놀이를 할 때 꼭 해야 되는 것, 내 아이의 관심사를 찾는 거. 내 아이 관심사를 파악해야만 아이한테 즐거운 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미술 놀이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미술 놀이를 준비해서 해줘요. 5분이면 끝이에요. 준비 시간 30분 걸리는데 아이 5분 집중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엄마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요. 너무 집중 시간이 짧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붓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물감을 트레이에다가 짜서 아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몇 대를 가지고 와서 바퀴를 굴려서 물감을 묻혀요. 길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고 아이는 어느새 몰입해서 놀이를 하고 있어요. 아이의 관심사를 파악해야지 아이한테 이 놀이가 좋을 거야, 저 놀이가 좋을 거야는 아닌 거죠. 이야기를 들으니 저의 막 흑역사가 막 떠오릅니다. 왜 너는 자동차만 갖고 노냐라고 혼냈던 제가 떠오르는데, 네네. 이렇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놀이를 하면서 부모가 아이한테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사용 설명서 역할을 한다든지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는 사실은 주입식 학습이지 놀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설명서와 평가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생활습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네. 이제 작가님한테도 많이 여쭤볼 것 같아요. 네네. 특히 아이들이 양치나 샤워하는 거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꼭 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아이를 협박하게 돼요. 너 자꾸 그렇게 안 할 거야. 너 뭐 이빨을 벌레 드글드글 해준다. 막 이런 식으로 협박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가장 최선이 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시작하자면, 몸에 배기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쳐나가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한테 생활 습관을 형성해주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기준, 원칙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일단 부모님도 하지 않으면서 잘못된 습관을 안 길러주는 게 좋고요. 씻는 거 아예 거부 많이 하죠. 근데 건강과 안전의 영역에 포함되는 거는 사실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면 안 돼요. 근데 엄마들이 너 씻을 거야 안 씻을 거야, 너 안 씻으면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충치 생겨서 병원 가야 돼, 그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택권을 줘요. 그러면 아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결국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씻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명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아이한테 씻기 싫어, 맞아, 엄마 그거 이해해, 근데 씻어야 돼, 우리가 건강하게 청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씻어야 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거부하는 아이를 데려가서 씻을 때는 힘들지, 불편하지, 얼른 끝내자, 다 끝내고 나면 되게 개운해, 요거를 조금만 반복해 주시면 내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씻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변하진 않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아이한테 협박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예고를 해줘야 돼요. 한 20분 전에는 놀이하고 있는 거 긴 바늘 4칸 지나가면 이제 씻으러 가야 돼서 정리해야 돼, 미리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한 15분 정도 남으면 이제 3칸 남았어, 10분 정도 남으면 2칸 남았어, 이제 1칸 남았으니까 마무리해 놀이를. 처음에는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해도 막 가기 싫다고 해요. 근데 이게 자기 조절력이랑도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절력이 키워지면서는, 지금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들어와서 미리 물어봐요. 엄마 오늘 긴 바늘 어디 가면 씻으러 갈 거야?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기준에 맞게 아이가 발달해 가기 때문에 협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예고를 해주는 거는 좀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은 팁이네요. 자,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가 좀 어렵다, 뭐 힘들다, 닥친 일들에 대처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찾아보잖아요. 네네. 민주쌤이 추천하는 육아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책은 좀 다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육아서, 저는 네. 육아서 읽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의 취미이자 어, 직업이자. 네. 제가 이번에 이제 신간으로 나오는 네. 민주쌤의 육아 코칭 백과인데 2년 동안 썼거든요. 사실 네. 이론이 어려운 부모들을 위한 이론을 담았는데 이 이론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실전에서도 이 이론을 어렵지 않게 적용해서 실천에 갈 수 있도록, 그래서 0에서 6세 친구들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너무 좋은 책 추천 감사합니다. 네.